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 4척이 알래스카 인근의 공해상에서 시위성 항해를 했다고 중국 환구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가 14일 보도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서비스, 이걸 DBIDS라고 그러는데요. 이 DBIDS가 지난 8월 29일과 30일 유도 미사일 구축함 등 4척이 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부근의 미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국제 해역에서 항해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인근을 항해한 군함들은 최신의 1만 톤급의 대형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 난창함을 포함해 가지고 05D형 구축함 구이양, 그리고 정찰함 903A형 보급함 같은 4척입니다. 이 중에 이제 055형 군함에 대해서는 중국은 구축함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미국은 순양함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글로벌 타임스는 이들 함정들이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야 해협, 그러니까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러시아 사할린 사이의 해협을 소야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야 해협을 지나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동을 일본 방위성도 포착한 바 있다고 지난 8월 26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군의 DBIDS에 따르면 중국 함정이 알래스카 인근을 항해했을 때 미국의 연안 경비대 함정 베르톨프하고 킴볼도 이렇게 두 척이 활동하고 있었고,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은 안전하게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두교신도 국제 기준에 부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중국의 함정들이 미국의 코앞인 알래스카 해역에 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웨이둥시는 이번 항해는 원양 작전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중국 군함이 원양에서 더 자주 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웨이둥시는 이어서 미국이 중국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숱한 도발을 했는데 중국 전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은 보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패권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이자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누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식의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8일에도 남중국해의 스플레이틀리 군도, 중국명으로는 난샤 군도라고 그러죠. 베트남명으로는 찌엉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근 해역에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가 진입을 해가지고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죠. 그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파괴자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미국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해군 함정이 이 알래스카 부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에도 중국군 함정이 알류산 열도 앞을 지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서비스, 그러니까 DBIDS는 지난 12일 이 중국 군함들의 동정을 올렸다가 13일 올해를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이들 군함들의 이 알래스카 항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DBIDS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군함 활동 내용을 돌연 삭제한 것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가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코앞인 알래스카까지 중국의 군함들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해서 DBIDS가 이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 군함들의 원정 항해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미군의 판단에 의해서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한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의 원정 항해가 미국의 안보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타임스의 보도대로 이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 4척이 항해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미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반격 시도고 이걸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정 해양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이 중국의 국방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해군입니다. 지금의 해군력으로는 남중국해를 방어하는데도 급급합니다. 중국은 지난 4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아서 이 하이난의 사냐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 같은 3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인 바 있죠. 그런데 이 중국 해군이 자랑스럽게 선보였던 타입 094형 창정 31 SSB에는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잠수함 치고는 너무 구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구형 델타 3급 SSBN을 모방한 구형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이 창정 31함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델타 3급 SSBN보다도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라고 평가된 26급 SSBN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 능력도 높게 평가하기에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15년에 북태평양 쿠릴 열도에서 동급의 타입 094형 SSBN이 수중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능력이라면 이 탑재된 JL 그러니까 주의랑 2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이 쿠릴 열도에서 발사돼야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선보인 타입 07호형 윗선급의 하이난 LHD도 아직 상륙 기동 헬기가 완성되지 않아서 과거 수직식 상륙 작전이 아닌 수평식 상륙 작전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꿈도 꾸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완전 가동에 돌입하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알래스카 해역까지 항해를 하면서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구축함이라고 자랑했던 타입 055형은 어떨까요? 이번에 그곳까지 간 함정은 난창함입니다만 지난 4월 진수했던 것은 이보다 약간 더 개량된 나렌함이었습니다. 이 나렌함은 112기의 수직 발사대를 탑재해서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 같은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항모 전투군 호위 전력의 핵심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의 해군 전력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평가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4월 이 중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라는 이 난창함까지 함께 움직였던 랴오닝 항모전단이 미 해군의 머스핀함에 의해서 대열도 흔들리고 아예 농락까지 당했다는 것은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라든지 대응력 그리고 방어력 같은 것들이 미군의 그것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 척 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전력들이 여전히 이류급 군사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 해군 모방형 전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들이 미 해군 같은 원해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작전의 완전성을 갖추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해군력으로 특히 원양 해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면서 알래스카 인근의 4척의 구축함을 달랑 보내놓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중국식 허세죠. 중국식 체면 문화가 능력도 안 되는 크기라든지 숫자 과시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채워줄 소프트웨어도 없으면서 일단 하드웨어만 엄청나게 과대 포장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체면 문화 때문에 120년 전에 그 거대했던 청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중국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해군 구축함 4척이 알래스카 인근까지 항해를 하면서 중국 스스로 원정 해군 능력을 과시했다 자랑하는 이 와중에 중국과 서방의 해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냉전 때보다 크고 이를 막으려면 군사 대화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중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는 13일 저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함과 군용기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자주 나타나고 또 합동 군사훈련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를 추적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양측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그런 위험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때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저보 연구원에 이어서 이를 막으려면 모든 당사자는 군사 대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 규칙, 이걸 CUES라고 그러는데 이 CUES 같은 이런 우발적 조우 시의 준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2014년에 WPNS 그러니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 지역의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저보 연구원은 또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다음에 중국과 미군 간의 이 지역 안보 갈등 그리고 관련된 위험은 주로 남중국해와 대만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사용, 합리적 이유 등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 연구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중국과 미국 국방부가 위기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개념이 그렇게 강조됐던 것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 연구원은 더불어서 중국과 미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우발적 조우에 관한 준칙 관련 해상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의 해군이 미 해군과 국제 수역에서 더 자주 조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 연구는 그러면서 중국의 목표는 세계 인류 해군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홍콩 명보의 보도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은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들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죠. 두 정상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을 논의했다. 그렇게 보도자료에 쓴 겁니다. 이건 미국 스스로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조작 실수라든지 또는 조금만 판단의 오류로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위기감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을 향한 집중적 도발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죠. 특히 대만이 50년 만에 유엔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12월에는 미국이 주관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서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 이게 어디서 보도를 한 거냐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8월 27일 보도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본의 니케이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퍼거슨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큰 전쟁은 보통 침략자가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 것을
미국이 해외 전쟁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중국이 해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오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난 10일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퍼거슨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역사는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 것임을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허장성세가 가져올 거대한 착각 때문에 실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